아웃 오브 아프리카 앤드 김민철.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웃 오브 애프리커는 1985년 발표되었고 1986년 아카데미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7개 부문에서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부문은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 각색상, 의상상, 촬영상, 미술상, 편집상, 음향상, 음악상으로 무려 11개 부문에서 선정되었다. 이 중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촬영상, 미술상, 음향상, 음악상 7개 부문을 수상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덴마크의 여류소설가 카렌 블릭센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제작된 실화에 기반한 영화로 배역 상당수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였다. 메릴 스트립이 카렌 블릭센 역을 맡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사냥꾼 데니스 핀치에튼 역으로 출연했다. 카렌 블릭슨의 남편 역인 덴마크 남자 브롤 블릭슨 역은 레들 대령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클라우스 마리아 브렌다우어가 맡았다. 이 밖의 주요 배역은 마이클 키친, 버클리 콜, 말릭 보엔즈, 파라 아덴, 조셉 시아카, 카만테, 스티븐 카난주이, 키냐나우이 추장, 수잔나 해밀턴, 펠리시티, 그레이엄 크로우덴, 벨필드 경 등이 맡아 출연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시드니 폴락이 제작하여 유니버설 픽처스가 배급하였고 2,8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북미 시장 1억 1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2억 3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 극장 상영을 올렸다. 영화의 러닝타임은 161분으로 1985년 12월 18일에 발표되었고 한국에는 1986년 12월 18일 개봉되어 35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음악을 담당한 존 베리는 모차르트 K622 번클라리넷 협주곡을 메인 테마음악으로 사용하여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다. 영화의 시작은 덴마크가 배경이다. 부유한 집안의 상류층 여성인 카렌 블릭센, 이아 카렌은 승마 선수인 애인이 그녀의 청혼을 거절하자 홧김에 그의 형제인 브롤, 클라우스 마리아 브렌다우어 이아 브롤과 약혼한다. 브롤은 남작 자기를 가진 귀족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다. 그는 돈 많은 집 여인 카렌과 약혼하는 조건으로 그녀의 아프리카 농장의 운영권을 보장받고 케냐로 먼저 떠난다. 영화에서는 케냐의 6,000에이커에 달하는 느곡 농장이 카렌 어머니의 소유로 나오지만 실소유주는 그녀의 백부였다. 카렌은 브롤의 집안에서 약혼을 반대하자 덴마크에서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아프리카 케냐로 사실상 도피한 것이다. 이것은 팩트다. 영화는 이런 사정은 아예 다루지 않고 브롤이 카렌의 돈을 보고 약혼한 것으로 나온다. 카렌도 곧이어 아프리카로 간다. 그녀는 느곡 농장에서 목축업을 할 계획이다. 20세기 초 아프리카 열차로 복원된 기차를 타고 카렌은 케냐 몬바사에 도착한다. 카렌이 열차를 타고 가는 도중 역도 아닌 곳에서 정차하는데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를 싣기 위해서였다. 역도 아닌 곳에서 열차를 세우고 밀렵한 상아를 실을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은 영국인 데니스 핀치에튼, 이아 데니스이다. 데니스는 유럽의 귀족과 부호들에게 사파리 관광을 시켜주는 것이 직업인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야생동물 밀렵꾼이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부호들은 사파리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아프리카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대유행이었다.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전 국왕이 대표적인 사냥광이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리뷰하면서 많이 망설였고 고민스러웠다. 그 이유는 영화에서 무척 신사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매력남으로 나오는 데니스는 실상은 밀렵꾼이고 서양 부자들의 무차별적인 야생동물 사육을 돕는 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데니스 역할을 맡아 추금기를 갖고 다니며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메릴 스트립, 카렌의 머리를 감겨주는 씬에서 여성 관객들은 잘생긴 로버트 레드포드와 클라리넷 협주곡의 멜로디에 매료되었었다. 필자도 1987년 1월 극장에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보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과 아름다운 아프리카 풍광에 감탄하면서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를 다룬 영화라고 생각했었다. 이후 몇 차례 DVD로 감상하고 이번에 넷플릭스를 통하여 다시 감상했다. 지금은 처음 영화를 보았을 때의 감동은 10%도 없고
90%가 불편했다. 데니스 핀치 해튼의 실물 사진을 보면 로버트 레드포드에 못지않은 미남이고 훨씬 젊다. 로버트 레드포드는 1936년생으로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출연할 당시 48에서 49세였다. 한때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였지만 이 영화에서 로버트 레드포드는 실제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인다. 메릴 스트립도 연기는 잘하지만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아무튼 필자는 두 배우의 연기도 그렇고 흑인들에 대해 이해하고 도우려 노력하는 자기적인 줄거리가 영 불편했다. 시드니 폴락 감독은 데니스와 카렌을 통하여 아프리카는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었고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임을 강조한다. 필자는 감독의 온정주의로 덧칠한 연출이 못마땅하고 가증스러운 느낌마저 들었다. 케냐는 1885년 독일이 보호령으로 삼고 1888년 영국에 동아프리카 회사가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시대를 겪었다.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하면서 1920년 영국의 단독 식민지가 되었다가 1963년 독립하였다. 제국주의 역사를 피상적으로 알다가 열강의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필자는 아프리카의 원주의식을 갖게 되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 아프리카를 유린한 국가들에 비하면 한국은 아프리카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그러나 미, 영 중심의 식민사관에 젖어 비판이 전혀 없는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인도 인종과 지역에 대한 편견을 뿌리 깊게 갖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일부 한국인은 유색인종을 무척 싫어한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은 후보 시절,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는 취지로 말했다가 문제가 되자 아프리카의 예를 든 것이라고 둘러댔었다. 그 사람은 지금 국민에게는 강하고 마누라에게는 약하다. 한국인은 같은 유색인종이면서도 백인에 대해서는 열등의식이 지나치게 높고 동남아시아나 무슬림,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는 깔보는 의식을 갖고 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원작자와 시드니 폴락 감독이 아프리카인들에 대해 어설픈 속죄의식을 표현한 것이 더 불쾌한 영화다. 그렇다 치고 영화로 돌아가자. 카렌에게 농장의 하인인 마라가 마중 나온다. 카렌은 데니스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버클리도 만나는데 그는 데니스가 보낸 상아를 하역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카렌은 신사클럽에 들어간다. 클럽 내에 있던 백인 남자들은 모두 카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웨이터로 일하는 원주민이 그녀에게 여성은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라면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 여성은 참정권도 갖지 못했던 시절로 같은 백인 사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을 보여주는 신이다. 시드니 폴락 감독은 카렌이 매우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도한 정지 작업을 치밀하게 연출한다. 감독의 과잉 연출이 필자는 더 불편하다. 카렌의 느공 농장은 케냐의 다수민족을 차지하고 있는 키쿠유 부족이 거주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카렌 일가의 배려로 원주민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카렌의 농장에 살아가는 키쿠유족의 추장은 키냐니우이, 이하 추장인데 마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추장은 원주민 아이들이 농장의 진료소와 학교에 다니는 것에 반대한다. 카렌은 카만테라는 원주민 아이의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카만테의 상처는 가시덤불에 긁힌 것이었는데 약조차 바르지 않아 덧난 것으로 이제 몬바사의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카렌은 추장을 설득하여 카만테를 병원에 보낸다. 추장은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농장의 학교와 진료소에 다니는 것도 허락한다. 이 장면에서 카렌은 추장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줄 알고 영어로 말한다. 마라는 추장이 영어를 못한다고 말하고 키쿠유 부족의 언어인 스와힐리어어로 통역하는 장면이 나온다. 카렌은 역사와 읽기와 쓰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추장은 그것을 배운 영국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이것은 확대 해석하면 제국주의 영국의 역사와 언어를 강요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출연할 당시의 로버트 레드포드.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60대로 보인다.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에 출연할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 세월 무상을 느낀다. 브롤과 카렌은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 관계로 들어간다. 브롤은 카렌의 생각과 달리 목장이 아니라 커피 농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카렌은 농장이 자신의 소유임을 내세워 400에이커의 커피나무 묘목을 심으려던 계획을 축소하여 200에이커만 커피나무 묘목을 심고 나머지 200에이커는 소를 키우기로 한다. 느곡 농장은 해발 고도가 800m 이상으로 커피를 재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브롤은 커피나무 묘목을 심는다. 브롤은 1년의 대부분을 여자와 사파리를 쫓아다니고 사업을 핑계로 집에 붙어있는 날이 별로 없다. 카렌은 당초에 꿈꿨던 아프리카에서의 자연생활이 너무 다르자 서서히 지쳐간다. 브롤은 못 말리는 바람둥이로 도처에 애인이 널려 있다. 카렌은 농장 주변을 둘러보러 나간다. 카렌의 말이 무엇인가 놀라서 달아나고 암사자 한 마리가 나타난다. 말이 달아나 총도 없는 상태에서 사자와 마주친 카렌은 사색이 된다. 카렌이 놀라서 달아나려 하자 사자에게 등을 보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며 데니스가 나타난다. 데니스는 카렌을 구해주고 총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라는 주의를 준다. 카렌은 데니스에게서 운명적인 끌림을 느낀다. 카렌은 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으슬으슬 추운 증상이 나타나자 병원을 찾는다. 카렌의 병명은 매독이었다.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지독한 창병에 감염된 카렌은 아버지의 악몽을 떠올린다. 카렌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린 시절 매독에 걸려 자살했다. 의사는 성관계를 누구와 했느냐고 묻는다. 남편과 관계한 것밖에 없는 카렌은 100% 브롤에게서 감염된 것이었다. 카렌은 매독 치료를 위해 덴마크로 귀국한다. 몇 년 후 매독이 완치된 카렌은 아프리카로 돌아온다. 카만테는 다리가 완치되어 농장의 요리사가 되어 있었다. 타라가 캐렌을 반갑게 영접한다. 관계 회복이 요원해진 브롤과 카렌은 별거에 들어간다. 영화에서는 카렌이 매독이 완치된 것으로 나오지만 그녀는 평생을 매독으로 고생했다. 당시 매독은 난치병으로 유럽의 성인 남성 10% 이상이 환자였다. 상류층 성인 남자의 경우는 매독에 걸린 사람이 30%에 달할 정도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케냐의 독일인 거주민과 영국인 거주민 사이에 편이 갈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분쟁이 벌어진다. 브롤과 카렌은 영국인 밀집 지역에 속해 있어 영국 편에 선다. 카렌이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 인부들과 원주민을 인솔하고 140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독일 민병대의 공격을 막고 있는 영국 민병대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온다. 아프리카의 초원과 사자무리의 공격 등 꽤나 볼만한 장면이 나오는데 카렌은 사파리 중인 데니스를 만나고 그의 도움을 받는다. 데니스는 카렌에게 나침반을 주고 남동 방향으로 계속 가면 영국 민병대의 주둔지가 나온다고 일러준다. 카렌은 영국 민병대에게 무사히 보급품을 전달한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자 케냐는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된다. 카렌은 이 무렵 데니스와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별거 중으로 사실상 이혼한 것과 같은 상태지만 카렌이 외간 남자와 공공연하게 연애를 하는 것은 구설수에 오른다. 데니스는 카렌을 사파리 야영에 초대한다. 이 장면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게 되고 2마리의 사자를 데니스가 사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는 공격받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사냥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여성 관객들을 설레게 했던 신인 원숭이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는 신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메릴 스트립의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이 나온다. 야영에서 돌아온 데니스는 카렌의 농장으로 짐을 옮기고 두 사람은 사실상 동거에 들어간다. 브릴은 다른 여자가 생기자 카렌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영화에는 언제 이혼했는지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브릴이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나온다.
카렌은 데니스에게 결혼을 원하지만 그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결혼을 거부한다. 카렌의 친구로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데니스의 절친 버클리가 말라리아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그는 원주민 애인 마리아모에게 얼마 되지 않지만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몬바사에 묻힌다. 영화의 버클리의 애인으로 나오는 이만 압둘마지드, 마리아모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데니스는 훌쩍 사파리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한다. 데니스의 로망은 경비행기를 사서 직접 하늘을 나는 것이다. 어느 날 카렌의 농장에 노란색 복엽의 경비행기가 착륙한다. 데니스가 타고 온 비행기였다. 그는 몬바사에서 경비행기를 구입하여 카렌의 농장으로 처녀 비행을 한 것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장관이다.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플라밍고, 홍학, 떼가 일제히 비상하는 씬은 영화의 대표적인 장면이다. 데니스는 카렌을 태우고 오늘날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상공을 비행한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펼쳐진다. 데니스가 카렌을 태우고 케냐의 하늘을 나는 장면이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케냐산 5199m의 전경과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이 장관이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수만 마리의 누떼가 이동하는 모습, 얼룩말과 아프리카 코끼리떼의 이동을 비롯하여 관객들은 사파리 관광을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앞거는 수십 수백만 마리의 플라밍고 떼가 일제히 비상하는 씬이다. 데니스는 카렌을 태우고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산 5993m까지 비행한다. 영화를 보면 킬리만자로 트레킹이 가고 싶어진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모차르트의 음악과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자연이 주제인 영화다. 로버트 레드포드, 메릴 스트립도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자연경관에 비하면 그저 조연에 불과하다. 필자는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보다 아프리카의 자연경관에 매료되어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순환사는 가슴 아프지만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아웃 오브 아프리카만큼 담아낸 영화는 없다. 카렌의 커피 농장에 화재가 발생한다. 몇 년 동안 투자했던 노력과 돈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커피 가격까지 폭락하자 카렌은 파산한다. 농장은 은행의 소유로 넘어가고 카렌의 농장에 수백 년 전부터 터전을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 카렌은 식민지 케냐의 총독에게 원주민들이 농장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총독 부인이 그러겠다고 약속한다. 여기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아프리카 지도가 부족과 지형에 관계없이 케이크 잘리듯이 나뉜 것은 일찍이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인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열강이 나누어 가진 결과물이다. 북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영국과 프랑스는 처음에는 총과 위스키, 유리구슬을 주고 땅과 바꿨다. 인디언들은 소유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교환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백인들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산 땅이라 우기면서 인디언들의 출입을 금했고 아메리카 인디언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전쟁의 결과로 수백만에 달하는 인디언이 멸절되었고 아메리카 합중국은 오늘날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가 되었지만 중동과 아프리카를 영구적인 전장으로 만들었다. 열강의 번영은 다른 인종과 영토를 강점하고 수백 수천만의 피를 흘리고 이룩된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린된 곳은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영화 자체는 무척 잘 만든 영화지만 철저하게 백인의 입장과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감독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만들었지만 불편한 영화임에 틀림없다. 카렌은 데니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그를 아프리카, 케냐의 느공 언덕에 묻고 덴마크로 귀국한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를 두 번 다시 찾지 않았다. 데니스 핀치헤트는 1887년 태어나 1931년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그녀의 자서전은 1946년 출간되었고 그녀의 작품은 두 번이나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카렌 블릭센은 1885년에 태어나 1962년에 사망했다. 사인은 수술로 과도하게 위를 절제하여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한다. 카렌 블릭센은 브롤 블릭센과 1925년 이혼했고 데니스 핀치에튼이 사망하기 전 수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브롤 블릭센은 1886년 태어나 1946년 지병인 매독으로 사망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1985년 당시 할리우드의 관점에서는 아주 잘 만든 영화로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28개의 트로피를 받은 작품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소재를 남녀의 사랑으로 포장하여 영화화했다고 난리가 났겠지만 1985년도의 미국은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다. 동물보호 같은 것은 개고기 식용을 제외하고는 신경 쓸 겨를이 없던 시대였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영화 자체로는 빼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보기를 권유한다. 배우들의 연기보다는 아프리카의 대자연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감상하면 볼만한 영화다. 특히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프리카의 풍광과 어우러져 오디오로만 감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서주, 사족을 덧붙이면 이 영화에 출연한 이후 로버트 레드포드의 얼굴이 급격히 노화하여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잘생긴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엔딩 장면인 장례식 씬과 수사자가 느공언덕, 데니스의 무덤에서 아프리카의 초원을 내려다봤다는 메릴 스트립의 나레이션은 생략한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불편하지만 영화감 상목록에 필히 올려야 하는 작품이다. 더 엔드. 영화의 두 주인공인 데니스 핀치에튼과 카렌 블릭슨의 사진. 카렌이 데니스보다 2년 연상이다. 데니스의 실제 모습도 준수하지만 카렌도 상당한 미인임을 알 수 있다.